안녕하세요. 정상호 원장입니다. 오늘도 압출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도 압출 모델분을 모셔보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침 손주사 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약침 손주사라고 하면은 약침 주사는 약침 주사인데요. 시술 방식을 손주사라고 하는 시술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손주사 방식은 이제 보통 스킨 부스터를 할 때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주사기로 피부 아층에 아주 살짝씩 소량씩 나눠서 약침을 주입해주는 방식이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손주사라고 찾아보시면 시술 후 올록볼록하게 피부가 부풀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쥬란 주사 맞으면 손주사 한다고 하고요. 통증이 많이 심하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런 시술들에서 손주사 시술 많이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피부과에서는 손주사 하는 거를 잘 아시는데, 한의원에서 손주사 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야? 뭐 익숙해하지 않으시는, 한의원에서도 손주사를 해라고 익숙해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의원에서도 손주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주사라는 게 뭐 되게 독특한 시술 방식은 아니고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주사제들을 소량씩 나눠서 여러 군데에 피부에 쫙 깔아주는 게 손주사 시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스킨 부스터를 사용을 하고요. 한의원에서는 약침 주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먹는 한약을 정제해서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요. 저는 이제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그런 약침 주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염증 부위에 직접 약침 주입하는 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주사하는 거는 영상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약침 주사하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댓글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또 새로운 걸로 손주사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앞줄 모델분이 구해지지가 않아서 제 지인분 한 분 모시고 손주사 시술 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약간 울룩불룩 엠보라고 하는 게 이제 살짝씩 생기죠. 이 제가 하고 있는 약침이 뭔지 그리고 시술의 효과가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약침은 디아망이라는 약침이에요. 이제 약침이 꼭 산삼 약침, 태반 약침 아니면 감초 약침 이런 식으로 그 한약재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네이밍을 좀 예쁘게 센스 있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약침은 디아망 약침이고요. 이 약침은 산삼 성분을 베이스로 해서 추가적인 피부 재생과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추가되어 있는 약침입니다. 그래서 시술 효과는요, 말 그대로 피부 재생과 미백이에요. 이 약침 시술의 경우에는 미백 과정에서 기미에도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어두우면서 반복적인 기미 치료 시술에 반응을 잘 안 보인다. 토닝을 해도 이런 기미가 오히려 더 진해지기만 하지 얼굴 톤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시술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톤이 어두워지는 과정 중에 피부 재생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기미 증상이 더 심해지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또 이론적인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면 기미라는 게 원래는 표피층으로 올라와야 되는 멜라닌 색소가 표피 기저층, 유국층이 약해지면서 멜라닌 색소가 진피 쪽으로 빠져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의 세포 구조가 많이 약해지면서 기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피부 재생력을 올려주고 피부 세포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피부에 주입을 해주면 피부 재생력이 좋아지면서 그런 피부 톤이 어두워지고 하는 증상, 그리고 기미가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주사를 해주면 기미도 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 약침 손주사 종종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손주사 하는 과정에서 올록볼록하게 한 증상이 좀 남기는 하는데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시는 그런 증상 이런 리쥬란 손주사 후기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게 안 남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약침 성분은 증류한약이라서요. 그 농도가 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침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한약 원액을 가열해서 그 끓어오르는 수증기, 그러니까 증기를 모아서 만드는 약침이고요. 이 약침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점도가 높고 끈적끈적한 성분들은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점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런 점도가 낮은 걸로 손주사를 할 때의 특징은 엠보를 만들어도 엠보가 크게 안 생기고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엠보를 만들 때 훨씬 덜 아파요. 제가 이거 지금 엠보를 굉장히 얕게 놓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점도가 강한 그런 스킨 부스터들은 이 정도 깊이에 주사하면 엄청 아파요. 아마 잘 못 견디실 거예요. 리쥬란 너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모델로 와주신 제 지인분 굉장히 편안하게 맞고 계시죠. 울지 않으시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니까 편안하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쥬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요 약침 손주사는 그렇게까지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시술 과정에서 시술 뭐 여러 번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시술 과정에서 로스라고 표현하는 약간씩 새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손주사 과정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점도가 낮은, 그러니까 끈적끈적하지 않은 용액일수록 이렇게 중간중간 흘러나오는 로스가 더 심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로스를 줄이려고 일부러 점증제라고 하는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성분을 섞기도 하는데요. 사실 점증제가 뭐 피부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지만 저는 필요 없는 성분을 특별히 더 주입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도포형이 아닌 이렇게 주입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점증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침도 제작 과정에서 점증제를 섞을 수 있습니다. 네, 점증제에는 이 주입이 가능한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주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성분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증제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점증제가 안 들어있는 약침을 사용합니다. 양쪽 볼 시술했고요. 이제 이마 시술할 거예요. 이 손주사는 결국에는 시술자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해주냐에 따라서 조금 시술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주사 시술할 때는 기본 2~30분은 잡고 시술을 하고요. 사실 저희는 손주사 할 때 손주사 좀 아플 수 있어서 마취 1시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마취는 1시간 했는데 시술은 30분, 2~30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다고 하는 시술도 너무 아프면 하려고 할 때 걱정되고 다시 잘 못하겠고 그래요. 그래서 마취는 최대한 좀 길게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저희가 마취 길게 해드리면
마치 언제까지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일부러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마치 길게 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서 처음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지. 제가 이제 시술 들어가서 설명드리고 이게 어쩔 수 없다. 안 아프게 해드리려면 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세요. 이마 쪽은 볼에 비해서 조직이 살짝 더 단단해요. 그래서 이마 그 스킨보톡스 맞아보신 분 계시면 아실 텐데 진짜 훨씬 아파요. 지금 모델분이 굉장히 잘 참아주고 계세요. 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원장님이 셀프로 이렇게 시술하시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침 시술을 셀프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요 손주사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손주사를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기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영상 쭉 따라서 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주입을 하는데 이렇게 확 무슨 분무기로 물 쭉 뿌리듯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제가 그 바늘을 조금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공을 통해서 이 주입하는 약물이 역류에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모공이 있으니까 제가 주입하려고 그 딱 바늘 들어간 그 층에 모공이 같이 걸려 있으면 오히려 열려 있는 모공을 통해서 약물이 반대로 쭉 뿜어져 나와요. 근데 피부가 조금 두껍고 모공이 발달한 케이스는 이 손주사를 얕게 하면 그렇게 역류해 버려요. 저는 피부가 좀 두껍고 투박한 편이라서 모공도 발달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역류하거든요. 그래서 역류를 안 하고 로스를 안 만들어내고 얘를 시술하려면 주입 자체를 되게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올록볼록 엠보가 생기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셀프로 시술할 때는 이렇게 엠보 만들어서 얕게 낸 시술을 못 하고요. 좀 아프신가 봐요. 깜짝깜짝 놀라세요. 살짝 두께감이 있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엠보 만들어서 시술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 찍는 건데 전혀 엠보가 안 보이게 되니까 제 지인분 중에
좀 피부가 얇고 결이 좋아서 엠보 남기면 잘 보일 것 같은 분에게 부탁드려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로스가 조금씩 있는데 이게 로스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니들을 이용을 해서 주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 니들은 34게이지 니들이에요. 니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34게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간호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늘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테고 어느 정도 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보통 그 예방접종 같은 거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26게이지 정도 니들을 사용을 해요. 우리 24게이지에서 26게이지 정도의 니들을 사용을 해요. 엉덩이 주사 맞고 그런 것도 24게이지에서 26게이지. 그거보다 좀 굵어지면 23게이지, 22게이지 이렇게 굵어지면 조금 무서워요. 네, 그 우리 체열할 때 피 뽑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체열 과정에서 이 혈구라고 하는 뭐 적혈구, 뭐 백혈구 이런 애들이 터지면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약간 그 니들 직경이 두꺼운 걸로 하거든요. 뭐 22게이지도 쓰고 뭐 18게이지까지 가긴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두꺼운 니들을 쓰고요. 우리 인슐린 주사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인슐린 주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9게이지, 30게이지, 31게이지 이 정도예요. 머리카락 정도 굵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좀 굵은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아주 가는 경우는 말고요. 조금 굵기가 있는 굵은 머리카락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니들은 34게이지 니들이에요. 요거 특수 니들이라고 비쌉니다. 굉장히 가는 니들인데 손주사 할 때는 이 피부에 얕게 들어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니들이 가늘수록 아무튼 얕게 넣을 수 있어요. 얕게 넣기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통증도 적고 최대한 이 피부를 얕게 넣어드리려고 34게이지 니들로 시술을 하고 있고요. 실제 머리카락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그냥 머리카락 정도의 굵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방금도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미간 사이 가까운 쪽에는 약간 모공이 발달해 있나 봐요. 모공이 깊이가 깊다 보니까 약물을 주입하려는 깊이에 모공이 같이 걸쳐 있고 그 과정에서 약물을 주입하면 이렇게 새버립니다. 저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모공이 발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볼 쪽으로만 해도 계속 새 올라옵니다. 이제 이분은 김이나 이런 게 없으셔서 기미에 맞춰 하는 시술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김이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엠보 만들듯이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스킨 부스터 손주사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리쥬란 주사, 손주사 많이 하죠. 네, 뭐 요즘에 리쥬란, 비타란 이런 걸로 이제 손주사 하시는데, 그 전에 사실 한때 손주사가 유행했던 시기에 좀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 사실 그 주입용으로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스킨 부스터들을 주입용으로 활용을 하셨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경우도,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런 허가가 안 난 것들도 막 사용을 하셨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위험했다는 거, 위험한 경우들이 생겨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 디아망 약침은 주입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전성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무슨 손주사야 라고 또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주사 자체야 아주 특별할 거, 위험하지도 않고요. 특별한 시술이 아니에요. 그냥 성격 꼼꼼한 사람이, 손기술 좋은 사람이 해준한테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물을 뭘 사용하는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요 한의원에서는 요거는 이제 산삼 베이스로 만든 미백과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요런 약침 손주사 시술로 피부 미백 시술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손주사 진짜 많이 했는데, 손주사 많이 하면 손가락에 관절염 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실제로 제가 이 시술 중에 주사를 한번 세볼까요? 몇 번이나 찌르는지 제가 세보지 않아서 지금 바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막이라도 바늘 몇 번 찌르는지 세서 남겨드리겠습니다. 100번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그쵸? 한 200~300번 정도 찔러서 시술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술 받아주시는 분이 굉장히 잘 참아주시고 계세요. 네, 다 끝나갑니다. 꼼꼼하게 다 해드렸고요. 지금 시술은 6시린지 6cc 정도 진행했어요. 보통 기미랑 관련해서 시술할 때는 이마 쪽까지는 잘 안 하고요. 이제 저기 위주로 시술하니까 그 눈가 이쪽 기미가 많이 있는 부분 위주로 시술하니까 2cc에서 4cc 정도 하고요. 저는 오늘 얼굴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분은 이마까지 해서 6cc까지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손주사, 디아망 손주사 시술이 끝났고요. 이마 쪽이랑 볼 쪽이랑 이 엠보 느낌 차이가 좀 나죠. 보여드리면 이마는 조금 더 표면에 더 가깝게 했고요. 여기 가운데 쪽은 처음에 한 부분이라서 이미 약물이 많이 퍼져 들어갔어요. 점증제가 없으면 이렇게 엠보가 오래 가지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시술 후에 진정팩도 해드릴 텐데 진정팩 끝내고 나면 거의 엠보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점증제 없으면 빨리빨리 흡수돼요. 이마랑 비교해서 처음에 시술한 볼 쪽 보시면 볼 쪽은 처음에도 엠보를 아주 심하게 남기진 않았는데 지금 시술 한 30분 걸렸으니까 한 처음 이쪽 시술해 놓고 20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엠보도 거의 다 사라졌죠. 네, 요거는 뭐 엠보가 빨리 사라져서 나쁜 게 아니고 네, 점증제가 없어서 흡수가 빨라서 이런 거예요. 오히려 저는 점증제를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엠보 오래 가지 않는 약침을 더 좋아합니다. 약침 추가로 시술을 좀 더 할 거예요. 앞서 해드린 건 이제 디아망 손주사로 좀 통증이 있는 시술이었고요. 지금은 태반 약침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태반 약침이라고 해서 자하거라고 부르는데요. 재생에 굉장히 좋은 약침이에요. 고개 입을 살짝만 편하게 벌려주시고 요 태반약침 시술 받아보신 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대부분 그래도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 이런 거 막 재생치료 많이 하는데 줄기세포 시술이 생기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재생시술은 요 태반약침 시술이었어요. 이렇게 넣어드리고 요 태반약침 시술은 아까 했던 디아망 시술과는 다르게요. 이게 선주사가 진피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피하지방층에 약물을 이렇게 넣어줘서 림프선을 타고 얼굴에 퍼져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피부 재생력 올려주면서 미백도 좋아지고 요 시술 같은 경우는 눈가 다크서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시술 반복적으로 받으시면 많이 밝아지신다고 해요. 10회, 15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시술 과정에서 이런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눈가랑 이쪽으로 다크서클 생기는 거는 재생력도 재생력의 문제지만 순환이 안 좋은 경우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시술 하시면 순환이 많이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눈가 다크서클 쪽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시술 받으시고 좋아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입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사실 시술 포인트는 약간 영업비밀 같은 건데 이걸 다 공개해드리고 있네요. 괜찮아요. 만약에 저보다 더 이 태반약침이 들어가서 효과가 더 좋은 포인트를 알고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어디다가 놔야지 효과가 좋을지 궁금해 하시던 원장님이 계시다면 한번 이 방식도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죠. 근데 사실 이 주사가 오히려 피하지방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했던 디아망 주사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자, 다 되셨고요. 오늘은 약침 시술 궁금해 하시는 경우 분들한테 손주사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